행정소송의 한계로는 이제 통치행위 보겠습니다. 자, 통치행위 문제는 계속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례 문제로 대통령이 뭐 했어요. 그럼 통치행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한은 통치행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막 통치행위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행정작용을 했어요. 그러면 통치행위라 합니다. 국회가 할 때도 있어요. 통치행위. 의원의 자격심사라든가 이거 통치행위거든요. 그런데 왜 통치행위냐면 소송 제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헌법에 보면 소송 제기를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게 통치행위예요. 자, 통치행위가 뭐다?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의 통치행위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저한테 고개를 갸웃하더니 선생님 헌법소원 된다며요. 헌법소원은요 소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법소송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된 사법부에서 얘기하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통치행위의 한계로는 사법부에서 말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면요.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밑에서 바텀업 한다는 거. 한번 위에서 밑으로 볼게요. 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 5월 20일 동맹관계에 있는 A국 정부와 중동전쟁 파병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파병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2014년 8월 9일 거의 뭐 한 4개월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3개월 반이 넘어서야 국내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밀실야합을 한 거죠. 야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중동 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했죠. 2014년 8월 12일 야당 소속 국회의원 병과 정은 파병협정의 체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결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대통령 갑은 2014년 8월 18일 9일 뒤에 국회에 파병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의장 을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장 을은 14년 8월 20일 이틀 뒤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협정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실력 저주로 인하여 표결하지 못했죠. 대통령 갑은 A국 정부로부터 파병협정에 따른 전투병력의 파견을 거듭 재촉받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2014년 8월 30일 국군의 전투병력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자,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거 있겠죠. 뭐만 본다고요? 마지막 묻는 것만.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논리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통치행위의 논리는요, 통치행위 논리는 다이렉트하게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통치행위냐? 라고 다이렉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보냐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느냐부터 판단해야 돼요. 즉 취소소송의 이 소장에 청구 취지 1번에 뭐뭐를 취소한다. 이게 이제 취소송인데 이거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느냐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법률 개념적으로는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못 써. 그게 통칭이에요. 법률 개념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쓸 수가 없어. 이게 통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목차로 튀어나와야 돼요. 목차로. 자, 보겠습니다. 원래 자, 이거요. 원래 자, 이 문제의 소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 대전제, 그다음에 문제 상황, 그다음에 대전제로부터 문제 상황을 대전제를 거쳤더니 발굴되는 소전제에서 문제되지 않는 거, 문제되는 거 이렇게 나누기, 이게 리걸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 소재의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조인이 되는 분들은 여기 뭐라고요? 여기 내 안에 피로 흐르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어요. 결국 쓰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있잖아요. 누락돼 있어요. 이게 오공체하고 변시 답안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오공체는 요거 다 써야 돼요. 요걸 다 쓰면서 여기서부터 논리성을 끄집어내는 건데 우리 변시에서는 요것을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는 기본 전제로 삼아버리고 그거로부터 이게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래서 자, 대통령과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가는가요? 첫째, 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튀어나오려면 대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전제로 법률 규정 3개가 필요해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38조 1항, 19조 2조 1항 1호요. 여기 보면 행정수법 이하동법 제38조 제1항 컴마, 여기 컴마는 준용이에요. 그 다음에 준용하는 동법 제19조하고 그 다음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요거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이론설이거든요. 여기 이론설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이 이론설이 그대로 38조 1항으로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썼어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돼요. 자, 대전제. 자, 대전제 보면, 대전제 볼게요. 대전제.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돼요. 대전제 해가지고, 자, 38조 1항, 그 다음에 19조, 자, 2조 1항 1호 여기 있는데, 여기다 컴마 쓰고, 여기다 와로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딱 쓰면 이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이론설이 돼요.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해놓고 요 법조문 그대로 다 보고 뵙게야 돼요. 행정처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상황이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이 대전제로부터 이쪽을 봤더니 이 대통령이 파병 결정을 내는 것은 행정층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의 행정 작용 중에 행정층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을 한 법 집행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소거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 작용 중에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린 이 파병 결정은 공권력의 행사가 분명해요. 공권력 행사가 그거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행정입법, 행정계,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니까 그거 결론을 알고 우리가 푸는 거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개로 나누죠. 이거 세 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거 이제 우리 이미 했죠. 요 세 개로 대별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지금 자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할 때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면 그때 비로소 대통령과의 파병 결정이 통치행위인지 문제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면요. 통치행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문제인다, 둘째 문제인다. 첫째,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문제의 소재에서는 요거 썼어요, 요거 썼죠. 이거에 의하여 항고소송이 근데 목차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있잖아요.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죠, 여부. 그래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 판례 사안의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판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 이제 이것이죠, 이제. 그다음에 임으로 이어서 이다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논리 이렇게 답안을 쓰는. 그러면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자, 파견 부대에 소속된 전투원들의 해외 파견 근무를 명하고 그다음에 작전 수행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예요. 자, 뭐예요? 자,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니까 여기 그러니까 법규에 의한 여기까지 하는 등 이것이 이 기납적 행위고 이 기납적 행위에 해당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라는 쪽에 규범적 평가를 받게 되고 요 규범적 평가를 받게 되면 주어로 가서 이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파병 결정은 기납적인 것 중에 권리 설정 명하니 의무의 부담 명하니 기타 법률 성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니 그 셋 중에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임으로. 그 다음에 그것 임으로가 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어떤 규범적 평가를 받아요. 국권 직관,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있는 행위 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를 강압상 하명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자 대통령 갑의 파변 결정의 통치행위인지 여부. 자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명문 규정으로 규정된 통치행위가 없어요. 통치행위가 없어요. 통치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통치행위성인지에 대한 강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통치행위는 국왕이 있잖아요. 국왕이 이제 시민혁명에 의해서 이제 그 프랑스는 완전히 이제 작살났고 왕가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독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하고 프리드리히 대제가 만든 그 제2제국 있죠. 이 2제국에 독일 제국이 어떤 일을 먼저 하냐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버려요. 선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버리냐면 먼저 형법을 만들어버려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이나 나폴레옹 형법, 그 다음에 나폴레옹 행정법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시민법이거든요, 이게. 이 시민법이 들어오기 전에 독일이 자기들이 먼저 국왕의 안정적인 지위를 먼저 확보하고 나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행정법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깨지 못했던 특별권력이론, 이런 것들. 특별권력이론, 그 다음에 자유재량이론. 특별권력이론, 자유재량이론. 자유재량이 1945년 이제 나치가 패망하고서 비로소 자유재량에서 자유자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자연법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차근차근 넘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통치행위예요. 그 독일이 국왕이 하는 행위는 국왕이 그래도 국가 위에 서 있는 건데, 즉 국가가 곧 국왕인데 국왕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국왕이 잘못한 게 꼭 국가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잘못하면은 뭐 하죠? 국민한테 뭘 해야 되죠? 국가 배상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 배상법이 없어요. 독일의 초창기에 국가 무책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 배상법이 없어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통치행위고, 통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것은 여전히 소송을 안 가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무책임 사상을 넘어서 배상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요. 프랑스는 처음부터 국가 배상법이 있었어요. 프랑스 행정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독일하고. 근데 그 한참이나 뒤떨어진 독일법 제도 가지고 우리나라 끌고 들어와가지고 일제시대에 끌고 들어와서 무슨 독일법이 최선진법이냐 이렇게 강단에서 한다는 게 너무 웃겨요. 강학상부 하면서. 프랑스 행정법이 훨씬 더 발달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독일 행정법이, 물론 독일 행정법이 이제 독일, 일본, 우리거든요. 나머지는 또 다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통치행위 볼게요. 그럼 이 통치행위의 문제는 뭐냐면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헌법에. 헌법이 명문의 규정 없는 제도를 인정할 거냐. 제도 인정 여부가 당연히 대두되겠죠. 그러니까 제도 인정 여부가 실제계 내지 독사예요, 이게. 실제계. 자, 실제계가 뭐냐면 이거는 부정설이에요. 실제계는 부정설. 자,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전혀 없다예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전혀 없다예요, 실적 법치주의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더만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 하나도 없잖아요.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임명된 권력이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선출이라는 이런 국민주권주의 사상이 투영되게끔 할 거냐,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은 사법내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검찰내란, 사법내란이에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사법부부터 먼저 망하거든요. 좀 심각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의 일반적 인정이죠. 재판 청구권의 일반적 인정이란 뭐냐면 국민이 누구를 상대로 하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재판 청구권의 본질이 뭐냐면 법관에 의하여 받는 재판의 뜻이에요. 그럼 소송이잖아요. 소송이니까 대통령의 행위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상 개괄주의. 개괄주의라는 건 뭐냐면 소송법에는 모든 행정작용이기만 하면 모두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행정작용이기만 하면 모두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개괄주의가 아니거든요. 행정소송법 3조 4조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2조 1항 2로 보면 처분이면 가고 처분이 아니면 못 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개괄주의잖아요. 그래서
무명 항고 소송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이 없는 것도 이제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내재 독사, 자 내재적 제약이라는 근거로, 재량행위라는 근거로, 그 다음에 독자 성질의 측면이라는 근거로, 그 다음에 사법자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내재 독사가 이게 뭐냐면 이게 긍정설 안에 있는 각각의 학설들이에요. 또 긍정설에 있는 학설들을 하나씩 쓰면은 이거 통칭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쓰면 10점 분량 다 써버려요. 교과서대로 써버리면. 그래서 저 제자도 한 번은 오더니 선생님 이거 쓰다 보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건 논고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량행위라는 근거로, 재량행위설이에요 이거 원래. 긍정설 내에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 사법자재설, 독자적 성질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안에 들어서 그 내용을 쓰기 시작하면 13줄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재독사, 내재적 제약들이라는 근거로, 재량행위라는 근거로, 독자적 성질 측면에서, 사법자재라는 측면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내재독사, 실제계 내재독사. 우리 통치행위를 하는 이제 그 대통령한테 개가 있죠. 토리가 아니고 실제개, 실제개라는 개가 있는데 걔가 내재 독사다. 너 속으로 아주 독을 품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판례 고정국 수억 그랬더니 판례가 뭐냐면 야 고정국 수억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고정국 수억. 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국가행위라 해도 되고 국가작용이 돼도 상관없어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를 하여 자 법원 스스로 사법 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억제하는 대상이 뭐냐면 사법 심사권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사법 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한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이게 사법 심사권은 있으나 자제하여 억제하는 거다. 즉 자제한다는 거예요. 권은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죠? 권이 있는데 권리의 방식을 넘어갔어. 그러면 뭐죠? 권리남용이죠. 신의성실 원칙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리는 갖고 있는데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헌법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심사들이 제한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자, 검토. 자, 논리적으로는 부정설이 가장 타당하죠, 당연히. 타당하지만 오늘날에도 통치행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더군다나 법 정책적 측면에서 사법자재수가 판례가 타당하다. 자 그럼 여기서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고정국이 뭐죠? 고도의 정치성을 띄었다는 게 뭐죠? 국가행위 중에 고도의 정치성을 띄었다는 게 뭐죠? 고도의 정치성을 띄었다는 게 뭐죠?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들이에요. 투표행위로 주권자의 투표행위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면 주권자의 투표행위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지금 국가작용이라고 했어요. 즉 지방행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행위는 네 군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근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국가행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국가행위는 아니에요. 국가작용이 아니에요. 자치사무예요. 그죠? 자치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투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뭐죠? 사법권의 심사를 받아요. 근데 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선출되는 거잖아요. 즉 투표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체가 국회하고 대통령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작용을 낼 수가 없어요. 국회는 반드시 의결작용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결정해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결을 통해 나온다고요, 국회는. 그러니까 이 집단적인 의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그 민주적 정당성의 회의가 같아요. 국회의 집단과. 근데 국회라는 집단에서 뭐 만들어요? 법률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이 같으니까 법률을 만들 수 있겠네요. 대통령이 만드는 법률을 시행령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이 합쳐서 법규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하위 부서들이 만드는 부령, 국무총리는 국회하고 크기가 이건 게임이 안 돼요.
똘만이잖아요. 대통령 밑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 돼요. 어느 때? 예, 요건에 대하여 재임을 받았을 때. 이럴 때만 가능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헌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헌법에 쓰여있는 용어로 이해하려면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은 그걸 쓴 그 저자 자신도 몰라요. 그거. 제가 보기에 로스쿨에 있는 헌법 교수들, 제가 보기에 저자 자신들도 몰라요. 그 법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법 철학 알려면 이제 이오니아 철학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걸 공부를 해봤나. 그냥 어떻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가 되려면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국제관계. 국제관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왜죠? 국가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명한 국민들 사이의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 친일. 저는 친미파는 없다고 봐요. 종미파가 있지. 너무 있잖아요. 노예가 돼서 종속돼서 이번에 분명히 트럼프가 잘못했거든요. 그 놈이라는 여자가 이름이 놈인데 여자예요. 놈이라는 미국의 그 여자가 저거 있잖아요. 단속했잖아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건 한국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그거 잘했다고 이렇게 댓글 보면서 저는 와 얘네들은 정말 큰일 났다. 이건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일단 있다는 전제 하에 거기서부터 서로 싸울 생각이야지. 에이씨 이렇게 가느니 나라 망하는 게 차이나라.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회가 하는 건 고도의 정성을 띤 국가행위는요. 이거는 이미 자격심사, 그 다음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혼법률심사, 이혼법률심판. 이런 걸로 가죠.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한 것은 국회 스스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행정부로 가서 간접적으로 국회가 만들면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그걸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국회가 만든 기준인 것이지 그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헌법에 볼 때 예산도 법규명령으로 하는 거 배우셨죠? 예산이 기준이에요. 돈 쓰는 기준. 그럼 이 기준이 스탠다드죠. 스탠다드가 바로 법률이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니다. 예산은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쓰는 거라서 그건 법규라고 보기 힘들다. 이제 그런 이제 성질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견해가 달리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법규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고도의 정성을 띈 국가행위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통치행위다. 통치행위다. 이게 통치행위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왜? 통치행위인지 여부라고 했으니까. 통치행위다.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사는 경우. 그럼 이태에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왜 썼느냐? 자제서를 이제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자제서를 입각해서 하고 있다. 설문 해결. 대통령 갑의 파병 결정은 행정헌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긴 맞아요. 근데 항고소송에 의한 사법심사가 자제들은 통치행위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나요? 그렇게 죽어라고 이 사례 없이 배웠던 게 이런 뜻이에요. 볼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게요. 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만 통치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 근데 여기 갑자기 통일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통일부 장관이 한 거는 안 되니까 다툴 수 있을까? 이게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의 늘어진 팔에 불과하다면 둘이가 함께 했던 이 전체가 뭐가 된다? 통치행위가 될 것이다. 그 문구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문제의 소지에서도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해서 자, 물어보는 문제 쭉 보고 베끼고 얼마나 쉬워? 항상 문제 소재 첫 문장은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한 처음부터 이렇게 쓰세요. 기계적으로 쓰세요. 일단은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다 보면 소전제가 기억나요. 첫째, 둘째가. 자, 첫째. 자, 물어보는 문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이 자, 대전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정소송법 38조 제1항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문제된다. 첫 번째. 둘째.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집행이 통치행위지 문제된다. 뭐예요? 통치행위 문제는 전형적이잖아요. 문제 소재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간에 이거 통치행위 물어보는데 그러면 기계적으로 문제 소재를 이렇게 쓰시라고요.
정말 있잖아요. 행정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땡큐 베리 마치예요. 진짜로 이 시험 제도가 완전하게 딱 악구가 짜져 있어요. 레고가. 즉 매뉴얼 있어요. 매뉴얼. 이 매뉴얼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사례에 나와 있는 현실적인 표현들만 그때 조금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바로 전에 봤던 대통령의 해외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하고 동일해요. 지금 목차가. 다만 요것만 바뀌었어요. 그죠? 표현만. 그래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만 나왔겠죠. 자, 한국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행공특보원의 국권직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임으로 이어서 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뭐 이걸 일단 주어로 삼고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은 첫 번째 요게 중요해요. 행정상 사실행위다. 이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고비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가동을 멈춘다는 거잖아요. 가동을 멈추고 집행은 뭐냐 하면 설비를 빼내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행위죠. 딱히 누구한테 너 뭐해라 이게 안 하고 뭐냐면 개성공단에 대하여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을 하는 것이지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 하나하나에게 너 중단 결정하고 중단 집행을 이렇게 안 했어요. 어디에다 했어요? 개성공단이라는 전체 땅에다 했어요. 그 땅이 그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전체다 했어요. 사실행위죠. 뭐가 똑같아요? 가로수 이 격까지 친 거가 똑같다고요. 행위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행정상 사실행위는 뭐예요? 그 밖에 이에 전하는 행정작용해야 되잖아요. 즉 행정상 사실행위가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을 통과하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되잖아요. 자, 그거 이제 그러냐 보자고요. 자, 투자기업인들이 그 중단, 복귀 지시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은 기존의 협력사업 승인, 방북 승인, 조정 취소, 그 다음에 향후에 방부 신청에 대해 승인 불허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행정상 사실행위는 어떤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 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정, 강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투자기업인들로서는 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결정과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수인 의무를 부담하죠. 수인 의무를 부담함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가 있는 행위 이어서 한국성의 대상이 되는 처보다. 결국은 어떤 말을 쓰든지 간에 어디선가는 임으로 이어서 이다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행정사실행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란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안 되면 외우세요. 안 되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이 통칭인지 여보자. 실제계 내재 독서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고정국 수어 똑같잖아요. 검토까지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까지. 한 번에 외워놓으면 그대로 써요. 그냥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회과학 답안은 그때그때만 써야 되는데 이건 법학은 똑같아요. 제가 쓰라는 대로 쓰면 똑같아요. 유형이.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국가안보죠. 국가안보는 고정국이죠. 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후심사가 자제되는 통칭이다. 즉 뭐다? 의사결정.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인데 이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의 늘어진 팔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여기다 있잖아요. 좀 찝찝해 가면 여기다 쓰세요.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은 본인의 독립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한 의사를 집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해결.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나 항고소송에 의한 사후심사가 자제되는 통치행위다. 자, 항고소송에 의한 사후심사가 자제됩니다. 자, 그러면 통치행위일 때 소송이 전혀 안 될까요? 통치행위일 때? 이번에 전 대통령인 윤 씨가 자,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통치행위 맞아요. 통치행위 맞습니다. 그럼 통치행위면 소송이 안 되죠. 무슨 소송?
항고소송만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소송 되죠? 내란의 요건에 해당하면 형법상 내란죄 형사소송이 돼요. 이 형사소송도 통치행위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변호사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진짜 있잖아요. 한마디로 헛소리예요, 헛소리.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나니까 한마디로 헛소리. 아니 법으로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제가 보기엔 속인다기보다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보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통치행위의 한계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가서 그 통치행위의 발령의 당부당,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평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간다? 만약 이게 형법상의 구속요건에 해당을 해버리면 그 구속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로서 소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사소송. 그걸 왜 안 받아? 그럼 당연히 받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받는 건 또 뭐냐면 국가배상 소송도 받을 수가 있어요. 통치행위라고 심지어. 세 번째는 헌법소송인 헌법소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항고소송과 관련된 용어이지, 즉 행정법에 있어서 항고소송과 관련된 용어인 것이지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의 소송 전반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걸 매우 오해하더라고요, 수험생들이.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및 집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됐습니다.